베르세르크 결말 364화 요종섬에서의 깊은 밤. 생각이 복잡했던 가치 앞에 나타난 월화의 소녀는 예전부터 독자들이 예상했던 스토리 중 하나였던 E형의 아이에게 영향을 받은 그리피스 본인이었습니다. 모든 마력이 충만해지는, 마술적으로도 극히 의미가 깊은 만월이 되는 밤이면 그리피스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신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 보름달이 뜨는 밤에 팔코니아에서 사라지는 모습과 사라지기 직전의 그리피스의 대사,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월화의 소년으로 바뀜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도권을 찾은 E형의 아이는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캐스커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조의 탑에서 캐스커 주변에서 머물며 자신의 엄마를 지킨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월의 밤이 지나 새벽이 찾아올 때면 본래의 그리피스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꿈과 같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깰 때면 늘 슬픔의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감정이 없을 고드핸드가 되었지만 분명 E형의 아이의 마음이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알사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과율의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사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누구였던 적도 그 누구도 모르게 묻힌 존재였고,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존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그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던 존재로 살아왔던 그는 늘 외로움 속에서 갈망하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캐스커의 E형의 아이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사도 그가 완벽한 세계의 알이 되기 전 캐스커를 지키다 힘을 다해 죽어가는 E형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느껴 함께하지 않는 말과 함께 흡수하게 된 것도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피스는 알사도의 매개로 육체를 얻었지만 아기의 의식이 살아있어 제대로 녹아들지 않았고 결국 그리피스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만월의 힘이 강해지는 밤이 되면 E형의 아이는 주도권을 빼앗아 월화의 소년의 모습으로 캐스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연으로 인해 요종섬에서 또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월화의 소년이 두르고 있는 무고한 오드는 마치 요정과도 매우 비슷했고 전혀 해가 되질 않았기에 강력한 인연의 힘으로 이렇게 요종섬에 받아들여지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르케 또한 소년을 사악한 힘이 아닌 마치 요정과 같은 기운으로 느꼈기에 월화의 소년을 자신들의 여행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꽃보라의 왕 다난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화의 소년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요종섬에서 또한 나타났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꽃보라의 왕 다난이라면 모습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틀리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했죠. 그동안 E형의 아이는 캐스커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였기에 그동안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소년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캐스커를 찾아와 살갑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치에게도 같은 마음이었고 캐스커와 가치에게만큼은 엄마 아빠에게 대하는 것처럼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가치 또한 강한 끌림을 받았기에 무뚝뚝함 속에서 따스함으로 아이를 대했고, 그렇게 따스하고 포근한 요종섬 일상 속에서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이미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캐스커 또한 마음을 찾은 모습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건 브리타리스 항으로 향하는 해변가였지만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그리움과 애달픔 속에서 뭔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고, 이렇게 평안한 요종섬에서 아이를 안고 잠들 수 있는 시간도 어쩌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 메이단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일상이었죠. 아직 가치는 모르지만 캐스커는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늘 그리웠던 존재, 자신의 아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월의 힘이 약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소녀는 변하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운명 속에서 한때 가치가 그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존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존재였던 그리피스의 모습으로 가치 앞에 서게 됩니다. 슬픈 눈물을 흘리며 만월의 밤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어 그리운 따스함에 안겼고, 꿈에서 깨면 희미한 조교감만이 남았다고 말하는 그리피스. 가치는 그런 그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그리피스를 보자마자 저기를 품고 검을 들어 달려들었을 테지만 지금의 가치의 눈빛은 저기적인 눈빛이 아닌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었고 그 어떤 자세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서 사라진 소년을 찾아 밖에 나와 가츠와 그리피스를 본 캐스커. 과연 그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전 해골 기사는 가츠에게 말했습니다. 가츠의 희망이 그녀의 희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지킬 것인가 복수해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종착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가츠의 다짐, 그리고 평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마저 태우는 업화가 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가츠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잔혹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용서할 수 있었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가츠였고 복수를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해쳐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잔인했던 과거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기 속 이상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하루만 간략하게 생각해본다면 그리피스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프고 애달픈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고드엔드가 되면서 버렸던 인간의 마음이 아이와 동화되어 점차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뜬금없지만 옛 속담에 자식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끝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자식은 원수라는 말이 있죠. 서로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 인과율의 흐름인지 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운명, 필연이란 이런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대립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화가 마지막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피스가 인간의 마음을 다시 찾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전처럼 더 이상 큰 대립이 성립되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가츠는 복수를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가 마지막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르세르크는 아직 완전한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편집부가 밝힌 작품의 향후는 미정이기에 이번 364화가 거의 마지막 베르세르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편집부에는 우수한 수많은 작가들이 있기에 당연히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베르세르크를 계속해서 연재할 수 있겠지만은 편집부는 뮤라 켄타로 작가님의 생각과 철학을 존중했기에 그가 마지막으로 펜을 잡은 원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열린 결말을 결정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차라리 최고의 선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집부 자체에서도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도 어쩌면 다시 연재될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덕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